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인수위 이 부동산 TF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지금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이 혜택을 부활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지방세 임대소득세를 감면 확대했다.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를 정부에서 많이 등록을 하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투명하게 세수 확보를 하고 또 이 민간임대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취지하에 이런 혜택을 줬죠. 바로 현 정부에서. 또 양도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개선한 겁니다. 즉 양도세 중과를 시키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일반 과세를 시키고 해당 주택을 팔 때 또 종부세도 합산 과세하지 않아서 이 많은 혜택을 줘서 더 많이 주택임대 사업자 해라. 그런 장려를 했습니다. 적극 장려를 했던 거죠.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을 시켰고요.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안에서 신규 취득 시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고 종부세 합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2018년 9.13 대책 이후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였죠. 또 투기과열 지구 내 대출을 LTV를 40% 규제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급기야 2020년 710 대책 때 단기 4년짜리와 아파트 매입 임대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줄이고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스탠스로 바꿨죠. 쉽게 얘기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주니까 많이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를 거의 폐지에 가깝게 이 어떤 정책을 가져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바로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라고 적극 권장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혜택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냐.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먼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4년하고 아파트는 자동 말소되게 쉽게 얘기해서 폐지를 하고 이제는 새로 신규 등록은 10년짜리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동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유형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혜택 가능한 구제 방안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부활을 할 건데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먼저 자동 말소돼 가지고 계속 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등록 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그분들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억울함 없애기 위해서 바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테두리 안에서는 웬만한 건 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인수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여당이 될 그쪽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요소야대죠. 야권 이제는 야당이 될 민주당이 지금 172석의 범여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머릿수로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글쎄요, 이 민주당이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협조를 할지 안 할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를 없앴는데 다시 아파트를 부활시키자. 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그러니까 24호평형 정도 되겠죠. 이 아파트를 등록 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 아파트를 없애는 것 자체부터가 코미디입니다. 이 정확하게 시장을 모르고 없앤 거죠.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없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양질의 민간 임대가 생기는 건데 아파트 빼면은 빌라, 오피스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줘가지고 그 시장을 넓혀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집값 올라가는 걸 안정시키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걸 폐지하는 것 자체부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추면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감면이 되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를 경감을 해줍니다. 취득 당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되죠. 이거는
최초 오피스텔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신축, 최초 분양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9억을 사는 거는 취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재산세는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이하는 75% 경감이 되고 40제곱미터 이하는 50만 원까지 면제되고 50만 원 초과시는 85%가 경감이 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어야 됩니다. 2호 이상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야 재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수도권 6억 이하고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은 2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 9.13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건설임대주택이라고 제가 방송에 몇 번 했는데 신축을 하고 나서 보존 느낌 나기 전에 등록을 먼저 하는 걸 갖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2호 이상을 가지고 있고 기존 시가 6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은 298제곱미터 이하이면 양도세율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임대주택 그 혜택이 있다고 제가 방송에서 작년 재작년에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했었죠.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한 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인수위, 대통령 인수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 부활시키는 대상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혜택을 줘서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오겠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조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